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광양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이제 광양고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그다음 거기서 나타난 어떤 특징들을 바탕으로 수자에서는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광양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보시면 되게 딱 봐도 어떻습니까? 단원의 어떤 소단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이죠? 실제로 아까 다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럼 광양고가 그랬던 학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작년 2020년도부터 이렇게 좀 시험 범위가 늘게 되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1학기에는 국어 교과서를 끝내고 아예 기말고사까지 포함해서 2학기부터는 이제 외부 교재, 부교재로 EBS 교재를 활용해서 시험을 출제한다.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고릅니다. 되게 문학 파트, 문법 파트 다양하게 고르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특이사항 같이 보시면 일단 전체는 2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5문제가 서답형 문제고요. 배점이 20점. 그리고 나머지 24문제가 선택형 문제, 총합 배점이 80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문항당 배점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서답형이 선택형보다 조금 높다. 서답형에 대한 정확한 해결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험 범위가 증가했는데 올해도 그 흐름 유지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문학과 문법 전체 시험 범위를 되게 고르게 출제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문법 시험 범위가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나누어서 볼 것을 광양고는 한 번에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그러면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에 관련된 문제부터 살펴보시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입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리된 내용들,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있을 내용들을 근거로 주어진 선택지를 얼만큼 정확하게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요걸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 전체에 한쪽에 뭐 치우치지 않게 한두 문제씩이라도 꼭 고르게 출제되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단 외부 지문 문제 없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 하겠습니다. 원래 광양고가 외부 지문을 안 내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올해 시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그 내용 문제를 보통 어떻게 물어봤냐? 밑줄 친 부분들 5군데 밑줄 쳐놓고 기역부터 미음이든 A부터 E든 간에 이걸 활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내용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냐, 꼬여있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학습활동 내용이라든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특징 활용해서 기말고사 때에도 일단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에 본문에 대한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이런 유형의 문제 내용과 형식을 묻는 문제들은 놓치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제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양고 시험 문제의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신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 준비 과정에 다루는 수업 교재라든가 아니면 시험 전날 같이 나눠보는 작중과 분석이라든가 여기 어떻게 일치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지 못한 폭포의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내신 대비 수업 교재 이와 같은 거 같이 정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형 4번 문제 우리 이걸 근거로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선택지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됐어야 되겠고요.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적중과 분석이라고 시험 전날 학생들이 보는 자료가 있는데 17쪽에 시험 범위에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인물의 특징들을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영달, 정시, 백화도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근거가 돼서 선택형 6번의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정리가 잘 되고 이거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이제 시조죠.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시조 관련된 핵심 정리 내용인데요. 역시 근거 원경이나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 비읍 표현, 물화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형 10번 문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단순히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뭐 문제집도 우리가 한 2권씩 주니까요. 그 문제집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선택형 10번 문제 약간 뭐 고민될 만한 선택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걸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평소 공부와 교재 그리고 전날 들은 자료로 충분히 이와 같은 유형 대비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유형 하나 더 보시면 적중가 분석 59쪽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김수영의 눈이란 시어에 대한 것, 그 시어의 의미, 주요 시어들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선택형 12번 문제, 눈에 대한 문제 딱 한 문제 나왔는데 12번 문제 하나 나왔었거든요. 바로 이런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중가 분석 자료에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연습을 했지만 이렇게 연습한 내용들을 잘 출력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12번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문학에서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사실은 놓치면 좀 아까운 문제, 놓치면 좋은 등급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법 파트 가보겠습니다. 그럼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한 내용들을 실제 사례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과 기말로 다룰 범위들을 광양고는 한 번에 다루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정리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날이나 임박했을 때 막 치고 막 개념 외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잘 됐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고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과서 학습 활동이나 아니면 예시 단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 이런 거 활용한 문제 위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몇몇 뭐 서답형 문제 좀 써야 되니까 좀 고민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대체로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에도 뭐 중세국어나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그때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범위에 많은 건 인정하시고 미리미리 좀 더 준비하셔서 준비한 만큼 결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세부적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형 15번 문제와 유사하게 여기 나와 있는 앞마당 꽃다발 그대로 나옵니다. 선택지 예문에.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가 뭐였냐면 쟤네들 저 예시 단어들이 하나의 의문 변동 규칙이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가자. 그리고 실제 문제도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어떤 규칙이 적용된 예문인데 그와 같은 예문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했으면 1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한데 적중과 분석 28쪽 그리고 38쪽에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들이죠.
국외 관련된 것이고 실제 학교 프린트 내용도 같이 넣어줬었어요. 그리고 이런 국외 관련된 이런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 16번 문제에서는 선택지가 되었던 거죠.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국외 같은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네? 뭐 예를 들면 네모다, 사각형이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만큼 이제 응용력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게 좀 단어들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낯선게 느껴지는 선택지 몇 개 있어서 좀 고민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폭넓게 항상 대비해 왔다. 그만큼 이걸 잘 써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맞춤법 문제였는데 적중가 분석 43쪽에 실제 4번에 되어 있는 깨끗이, 슬며시, 일찍이는 그것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조항을 알려드린 거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알려줬고 실제로 문제 21번에 이런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선택지에서 관련된 어떤 예시 단어들이 1번이냐, 부침이냐, 2번에 해당하는 거냐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맞춤법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예시와 개념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규정, 이 적중과목 43쪽의 내용을 잘 암기했었다면 21번 문제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반대로 그러니까 그기죠. 암기를 못했다면 좀 고생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향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더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답형 문제 관련된 것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당연히 공부합니다. 여러 번 책을 보고 또 보고 근데 보고 있는 것은 입력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거 학생들한테 이제 출력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와서 빈칸도 넣어보고 써보기도 하게 하는 건데 그걸 또 얼만큼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내실 있게 그 시간을 활용했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서평 문제는 한 문제당 4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아까 배점이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이 학습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읽기 중 활동도 활용한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를 우리는 좀 예측하고 그 방향들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리닉도 연습을 했고요. 이제 기말고사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 정리된 내용들 단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출력 가능할 때까지 준비가 돼야겠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보실까요? 5문제 중에 첫 번째 서술형 문제가 서답형 문제가 이제 보지 못한 폭포 문학 작품에 대한 거였는데 아마 교과서의 읽기 중 활동을 활용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나 답이. 서답형 1번과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연습했으면 충분히 잘 풀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2번 문제도 평시조와 이제 사설시조 비교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학습활동 이후에 우리가 클리닉 시간에 이거 빈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빈칸이었거든요. 그 빈칸을 채우고 연습을 했던 과정들 잘 기억했다면 네, 충분히 또 답을 써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 한글 맞춤법에 학습활동 맨 마지막에 적용활동 5번에 순댓국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표음주의적 특징이 어디 반영되어 있고 표의주의적 특징이 어디 반영되어 있고 얘는 뭐가 있고 이거 그대로 서답형 4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물론 써야 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경향고 국어 시험에서 이제 기말고사도 봐야 되니까요.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거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작품과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놓치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범위 적지 않다. 그죠? 이런 부분 이미 경험했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생각해서 중국어서 때처럼 하면 또 나중에 서두르게 되고 정리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잘 확보하고 놓치는 문제 없다면 서답형이 됐건 아니면 선택형이 됐건 출력 훈련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면서 기말고사 대비할 때 학원에서도 수자에서도 이런 방향도 다시 되새기면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1학기 전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결과 혹은 원하는 등급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학원에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